친구 누구? 그 친구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슈퍼에서 가져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다 보면 아이가 안 가려고 막 떼를 쓰잖아요. 그럴 때 그냥 보내지 말까? 내가 그냥 직장을 그만두는 게 더 나은 건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고. 많은 가정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아이가 행복한 익산시를 꿈꾸며. 안녕하십니까?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황지입니다. 두 분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수님들 최근 근황 이야기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저는 그냥 요즘에 그냥 정신없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교수님들 뵈니까 힐링이 되고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교수님께서 우리끼리 여행 가자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아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조금 바빴는데요. 이제 제가 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스케줄을 잡아서 우리 교수님들에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가 거짓말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 해결하셨습니까? 저는 저 아이의 경우를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가방 안에 껌을 몇 개를 가져온 거예요. 껌 몇 통을. 그래서 너무 놀래서, 땡땡아, 이 껌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친구가 줬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친구 누구? 그 친구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슈퍼에서 가져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셨겠어요. 너무 놀라서 왜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하면 그렇죠. 네네 이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럴까 막 이런 생각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 막 그런 느낌을 들었지만 일단 저는 그래도 유아교육을 했기 때문에 마음을 진정하고 이 아이가 왜 이렇게 껌을 가져왔을까 요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땡땡아 근데 땡땡이가 슈퍼에서 이 껌을 왜 가져왔을까? 그랬더니 너무 먹고 싶었는데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안 사주니까. 저에게 사실은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껌을 많이 씹으면 이가 썩으니까 먹으면 안 된단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껌을 슈퍼에서 모르게 가져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말을 듣고 나서 껌을 정말 네가 먹고 싶었구나.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남의 껌을 가져오는 것은 절대 안 된단다 라고 얘기를 해 주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슈퍼에 가서 거기에 있는 주인에게 이제 사과의 말을 하고 이제 직접 아이에게 값을 치르도록 했고요. 그리고 아이가 어쨌든 부끄럽잖아요. 본인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근데 거기서 또 자기가 거짓말했던 이상한 아이라는 낙인을 찍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렇게 주인에게 사과하는 것만 해도 너는 정말 대단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이랑 함께 슈퍼에 가서 사과를 하는 그 부모의 그 태도가 또 아이가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의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장난감이 못 봤던, 사주지 않았던 장난감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어디서 났을까 물어보니까 친구랑 놀다가 친구가 줬다라고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물어봤죠. 그러면은 친구가 줬다면 내일 가져다 줘야 되겠네. 근데 그 다음 날에도 가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주지 않았고 친구에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줬죠. 친구에게 주고 친구하고 사과하는 장면을 엄마에게 전화를 통해서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아이가 용기가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기다려달래요. 기다려줬습니다. 그 다음날 준비됐냐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점심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그 친구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영상통화로 전해줬다고. 그 아이가 이틀 동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용기를 내기까지.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 너무 자유스러움을 조금 아이가 편안해 보이고 본인 스스로 대견함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친구가 어땠냐고 친구 반응을 물어보니까 친구가 의연하게 괜찮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멋진 부모님이신 그러니까 것 좀 같아요. 기다려줘도 아이에게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부모님은 빨리 해결하고자 다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우리 오 교수님처럼 아이 용기가 생길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또 아이도 아마 그동안 오 교수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이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시간을 좀 요청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사연을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친구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는 아이의 사연입니다. 먼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훈이는 만 4세의 남아입니다. 지훈이는 종종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창한 날씨를 보고 눈이 펄펄 내립니다. 엄마 밖에 눈이 와요. 또는 주스를 먹으면 동생에게 이건 호박죽이야. 호박죽 맛있지? 라고 합니다. 몇 번이나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훈이의 거짓말 행동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웬일이세요? 어머니, 지훈이에게 형이 없지요. 그런데 놀이 시간에 친구들에게 형이 있다고 우겼어요. 친구들이 저를 부르며 선생님, 지훈이가 형이 없는데 형이 있다고 거짓말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지훈이는 울먹이며 선생님, 나 형 있는데 친구들이 없다고 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덜컥 겁이 났어요. 계속 거짓말하는 우리 아이 도대체 거짓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지훈이가 집에서 친구들에게서도 거짓말하는 사연입니다. 만 3세가 넘어서부터는 거짓말이 늘게 되는데 유아기에는 부모로부터 관심을 갖기 위함이 주 목적이지만 7세 이후의 거짓말은 어른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짓말이 몸에 배이기 전에 올바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지훈이는 집에서도 친구들에게서 또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훈이의 어떤 사연을 들어보면 지훈이는 거짓말을 하려는 의도는 없어 보이고요. 자신이 바라는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밖에 화창한데 눈이 내려 했던 것은 아마 본인 소망이 눈이 내렸으면 하는 마음이고 지금 엄마가 오렌지 주스를 주었지만 자신은 호박죽이 먹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호박죽이지 라고 했던 거고 아마 친구들에게 나 형아 있어. 야 형이 있거든. 이렇게 했던 것은 아마도 조금 세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 4세이면 전 조작기에 해당되는 시기이고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의 상상과 그리고 소망을 구분하지 못하는 인지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즉 발달적으로 상상 속의 일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3, 4세 아동의 심리를 보면 논리적인 사고체계가 발달되지 않아서 현실을 지극히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피하고 싶은 불안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이야기를 진짜인 것처럼 믿어버리기도 한대요. 아이가 거짓말을 치는 것은 나빠서가 아닌 발달상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거짓말하는 아이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지도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동이 거짓말했다는 인식보다는 아동의 감정을 수용하고 이해해 주세요. 유아를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지지하기입니다. 땡땡아,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땡땡이는 동생이 있었으면 해서 한 말인 건데 거짓말이 돼버렸네. 두 번째 솔루션으로는 적절한 대안 행동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즉 유아에게 사실과 상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해 주는데요. 아, 땡땡이가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있니? 그러면 친구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 아, 형이 있었으면 해서 상상해 본 거야. 그냥 말해서 거짓말이 되었어. 미안해. 라고 친구들에게 말을 볼까? 라고 하면서 우리 아이에게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대안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항상 야단이 먼저가 아니라 원인 파악이 먼저인 거 아시죠? 엄마가 심하게 혼내면 아이들은 거짓말을 해서가 아닌 거짓말을 들켜버렸기 때문에 혼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3, 4세 아이들에게는 엄마한테 혼이 나는 게 가장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야단을 쳐버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정적인 자아상이 만들어질 수 있답니다.
하지만 혼내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것은 버릇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뇌가 발달하면서 차차 사라지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이 전조잡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조잡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현실이 구분되기 때문에 약간 상상은 조금 더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짓말 하는 것은 버릇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 한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방금 저는 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거짓말을 들켜버리기 때문에 혼난다고 생각했다는 점, 다시 한번 저는 또 이 양육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거짓말하는 아이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두 번째 사연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송순옥 교수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번에는 제가 사연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의 제목은 어린이집 등원 시 엄마와 헤어지기 힘든 아이입니다. 다들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죠. 그죠? 네.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내면서 굉장히 힘들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연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는 만이세 영아 하은입니다. 이 친구는 만이세라고 하네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하은이를 어린이집에 데리고 가면 저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선생님이 안아주면 울음을 보입니다. 선생님의 품에서도 쉽게 안정되지 않고 바라보며 계속 울음을 보인다고 합니다. 오전 점심을 주면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오늘은 맛있는 닭죽이야. 하은아, 한 번만 먹어보자. 라고 선생님이 권해도 입을 꾹 다물고 좀처럼 잘 먹지 않는다고 해요. 하은이가 관심 있어 할 만한 놀잇감을 선생님이 권해도 흥미를 보이지 않고 엄마한테 갈래. 엄마만 계속 찾는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하은이가 놀이하고 있으면 엄마나 또는 아빠가 회사에서 금방 오실 거야 라고 이야기해도 계속 선생님 품에 안겨서 엄마 이렇게 울음소리를 내면서 저를 찾는다고 하는데 하은이를 위해서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엄마와 헤어지기 힘든 아이의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만 2세 아이들은 아직 인지가 다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어도 전부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데요. 당연히 엄마와 떨어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혹시나 엄마가 자신을 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그 순간을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교수님들 혹시 하은이는 왜 엄마와 떨어지기 힘든지 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하은이의 어떤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아이의 어떤 기질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조금 아이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아이들보다는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기질을 타고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이가 조금 기질적으로 까다롭고 그리고 현장 어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적응할 때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하은이 이렇게 사연을 들으면서 내 딸과 조금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하은이 어머님, 만 0.2세 영아는 발달상 자연스럽게 분리불안을 경험합니다. 이 시기 영아는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하원 시간이 되고 또 부모가 데리러 온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 어른처럼 인식하기 어려워요. 특히 영아는 유아에 비해 낯선 상황, 새로운 사건이나 자극 등의 더 큰 위협을 느끼고 무서워하며 이로 인해서 굉장히 심리적 안정감이 깨지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가는 것이 무척 두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엄마와 떨어지면 불안해합니다. 엄마가 자신을 떠날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서 의존하고 의지합니다. 엄마가 항상 자신의 곁에 있고 또 어린이집에 갔다 오면 같이 있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만 3세 이전이기 때문에 완전히 애착이 단단해졌다고는 말하기 어려워요. 엄마가 나를 항상 지켜봐 줄 거야, 나를 지켜줄 거야 라는 생각을 아이가 느끼기 위해서는 조금 더 부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하은이의 마음을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은이의 마음을 좀 공감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엄마랑 헤어지기 힘들구나. 아, 그렇구나. 엄마도 하은이하고 떨어지기 힘들지만 엄마는 지금 회사에 갔다 와야 돼. 하은아, 몇 시에 정확히 너를 데리러 올게. 자, 이런 식으로 좀 아이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면 아이가 엄마가 이렇게 내가 어린이집에서 재밌게 놀고 있으면 데리러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약속 시간을 반드시 부모가 지켜야 되겠죠. 하은아, 엄마가
자, 저기 있는 작은 바늘이 5시일 때 오자에 갔을 때 엄마가 데리러 올게 했는데 오자에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데리러 오지 않는다면 아이는 계속 분리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속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아이가 믿고 기다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건 우리가 왜 아이가 울면 마음이 어떤가요? 되게 짠하지 않나요? 특히 어린아이가. 아프고 또 나 엄마 탓인 것 같아서 저는 제 자신이 굉장히 자책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다 보면 아이가 안 가려고 막 떼를 쓰잖아요. 그럴 때 그냥 보내지 말까? 내가 그냥 직장을 그만두는 게 더 나은 건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요. 하은이 어머님, 부모는 어린이집에 꼭 보낸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만약 아이가 결석이 더 좋다는 태도를 엄마가 보이면 문제가 더욱 악화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마음 약해지지 않고 보낸다는 그런 태도를 꼭 가지셔야 합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어린 시기는 안정감을 느끼고 신뢰감을 얻는데 좀 충실하는 게 부모 역할 중에 하나이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좀 안쓰러운 마음에 오늘은 좀 빠져볼까? 근데 그 아이가 그것을 또 활용하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 하면 오늘 안 갈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잘못된 행동이 고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 교수님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청소년 아이들의 정신과적인 문제는요, 신뢰감 부족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감을 깨는 것이 훈육이 일관성 없는 훈육이거든요. 우리가 계속 1차시, 2차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일관된 훈육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일관된 훈육은 아이에게 신뢰감을 형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분리불안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엄마는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관심하거나 아이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는 엄마들은요, 되게 아동을 이제 가부하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아이의 의견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와 떨어지는 연습을 해야 한다면서 아이에게 알리지 않고 집을 나가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아이에게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언제든지 본인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심어주기 때문에요. 아이에게 굉장한 분리불안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인사를 확실히 한 후에 헤어지는 연습을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내 아이가 자라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원하게 되는 것은 엄마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아이와 잠시 이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 가기 전에 우리 하은이 엄마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엄마가 아이의 사회생활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크면 그 마음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만약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은 다정한 분이고 친구들은 함께 즐겁게 노는 친구들이란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아이의 등원길 발걸음이 어떨까요? 씩씩하게 기운이 넘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기운을 북돋아주며 믿고 기다려주는 우리 아까 원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려주는 거죠. 믿고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은이 어머니 힘내세요. 기질상 더 예민하고 눈물이 많은 아이일 수도 있으니 엄마와 떨어질 때 아이의 불안함을 잘 읽어주시고 엄마도 아이도 헤어지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파하는 것도 이야기해 주시고 엄마 만날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아까 신뢰감 얘기했듯이 신뢰감을 생각하시면서 불안을 줄여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마무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성장 과정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보셔야 될 것이고요. 어머님들도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가 다 느끼기 때문에 불안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인과 그리고 해결 방안이 하나의 정답으로 여기기보다는 내 아이에 맞는 이 다양한 사례 중에 내 아이에 맞는 원인을 잘 판단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양한 지도법 중에서도 내 아이에 맞는 해결 방안을 잘 찾으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행복하면 부모도 행복합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아이도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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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알을 엄마가 아이가 알을 낳았 아이가 어떻게 알을 낳지? 엄마가 알을 낳을 때 너무 좋은 그림. 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죄송합니다. 이거 하고 하나만 하면 되네? 네. 아싸. 잉크를 잘하시네요. 잠시만요. 마치고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이거 너무 웃긴데 이거는.